입지는 훌륭했지만 저라면 이 건물의 평당 4억 원이라는 금액은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이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서 단 1년 만에 4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만든 사례예요. 단순히 강남이라서 올랐다가 아닙니다. 진짜 포인트는 안녕하세요, 이동원입니다. 요즘 빌딩 시장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잠잠했던 시장에 갑자기 200억대 거래들이 유독 많았던 달이었습니다. 오늘은 9월 말에서 10월 초 사이에 성사된 뜨거웠던 5가지 매매 사례를 통해 지금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성수동 2가 3위로 다시 52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에서 도보 3분 거리 연무장길로 향하는 길목 2면에 4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는 90억, 평당가는 2억 1천만원, 토지는 42평, 연면적은 110평,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인 건물입니다. 이 건물은 작년 초 72억 원에 거래가 된 이후 올해 초 다시 시장에 나온 건물이에요. 성수동 분위기, 이건 그냥 호황이 아니라 거의 불타는 성수동이에요. 그 흐름을 이 건물도 제대로 탔어요. 한동안 시장에 머물러 있던 게 무색할 정도로 매매가 깔끔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건물은 21년도에 리모델링이 완료된 건물이었고요. 공사 리스크가 없다는 점에서 안정감이 있습니다. 처음엔 시장에서도 반응이 좀 조심스러웠는데요. 거래가 더뎠던 이유는 명도 문제였어요. 전체 명도가 완벽하지는 않았고 일부만 가능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익률은 현 기준 2% 정도였고 이자 비용을 고려하면 역마진이 나는 케이스일 수도 있죠. 그런데도 누군가는 이 건물을 샀습니다. 왜일까요? 지금 수익이 아니라 미래의 가치를 본 투자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건물을 매입한 분이 단순한 임대 수익형 투자자가 아니라 성수동의 성장 곡선을 보고 들어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은 수익률이 낮지만 3년, 5년 뒤엔 전혀 다른 얘기가 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건물은 결국 이자 감당이 가능한 소득이 있는 투자자가 매입하지 않았을까요? 결국 이 사례는 시장에서 잠시 외면을 받았던 건물이 시간과 흐름을 타고 다시 평가받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놀라운 거래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 코너, 불과 몇 걸음 차이 나지 않는 건물이에요. 주소는 성수동 2가 3위로 다시 53번지고 올해 초 신축이 완료된 전층 직영으로 태거가 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매매가 190억, 평당가 약 4억 원, 토지 47평, 연면적 130평, 지상 5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연무장 메인길이 아닌 그 길로 향하는 라인에서 평당 4억에 거래된 건데요. 입지는 훌륭했지만 저라면 이 건물의 평당 4억 원이라는 금액은 쉽게 결정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이 건물이 안 좋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만큼 입지는 확실했지만 연무장 메인보다도 비싼 수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매수하신 분이 큰 결단을 내리신 거죠. 바로 옆 3위로 다시 52번지가 평당 2억 초반대에 거래가 되고 불과 몇 걸음 차이인데 딱 봐도 2배 가까운 금액 차이잖아요. 길 하나, 코너 하나가 가격을 갈랐다고 하지만 저는 연무장길의 건물을 좀 더 기다려보는 건 어땠을까 싶어요. 결국 이 두 건물은 같은 시기, 같은 동네에서 시장에 이름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결론은 같습니다. 성수는 결국 오른다. 이 믿음 위에서 움직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례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건물은 지금 수익이 아니라 지역의 미래를 보고 사는 것이다 라고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수동 2가 273-45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성수역에서 도보 5분 거리 동연무장길 2면에 위치한 8m 도로를 접한 건물입니다. 매매가 280억, 평당가 1억 8천만원, 토지 150평, 연면적 69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6층의 건물이었습니다. 동연무장길은 요즘 브랜드들이 가장 눈독을 들이는 거리예요. 서연무장에서 시작된 팝업 흐름이 동연무장까지 그대로 이어졌거든요. 그 상황에서 조용히 나온 매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정말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졌죠. 어떤 이유로 빠르게 거래가 됐을까요? 입지 하나는 확실했고 그 입지를 생각하면 진짜 괜찮은 가격이었죠. 최근에 시몬스가 이 주변에서 평당 3억 3천에 거래한 사례도 있었죠. 물론 완벽했던 건 아니에요. 일부 층은 명도가 안 되는 조건이었어요. 금액 자체도 웬만한 개인에겐 조금 묵직하게 느껴질 수 있었죠. 여러분, 그런데 현장에서 들리는 말은 하나였어요. 이 가격이면 단점을 얘기하는 순간 이미 늦은 거야 라고요. 공감되시나요? 결국 이런 건물은 눈치 싸움이에요. 누군가는 조금 더 생각해 볼게요, 누군가는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라고 답하죠. 그 순간 승부는 끝납니다. 지금 다시 돌아봐도 참 잘 샀다고 생각이 드네요.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신사동 642-26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압구정 로데오 메인의 런던 베이글 바로 옆 유동이 가장 강하게 흐르는 위치입니다. 매매가 215억, 평당가 3억 1천, 토지는 69평, 연면적은 51평, 지하 1층부터 지상 2층인 건물이었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크지는 않지만 입지만큼은 압구정에서도 손에 꼽힌 위치였죠. 바로 옆쪽 아디다스 도산이 평당 3억 5천에 거래가 되면서 시장에 이 라인은 여전히 프리미엄이라는 확신이 퍼졌고 그 흐름이 이어져 이번 거래도 빠르게 성사가 됐습니다. 실제 구조나 스펙을 봐도 두 건물은 상당히 닮았어요. 대지 면적, 연면적, 평당 임대료까지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 둘 다 브랜드 상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높은 노출과 상징성을 가진 자리입니다. 이 건물은 24년 8월에 160억에 매입을 했고 불과 1년 만에 215억으로 엑시트해 55억의 차익을 남긴 거죠. 요즘 같은 시장에선 정말 이례적인 케이스죠. 그만큼 이 자리가 얼마나 확실했는지 보여주는 결과라고 봅니다. 지나가면 누구나 여기 뭐지 하고 시선이 멈추는 곳입니다. 이런 건물은 광고 없이도 그 자체가 홍보가 되는 자리예요. 이번 건의 임차사는 유명 슈즈 브랜드인 버킨스탁입니다. NI 106만원으로 수익률은 약 3% 수준이었어요. 계약도 5년 단위로 장기 계약 구조라 공실 리스크가 낮은 의미 있는 3%입니다. 입지, 브랜드, 안정성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면서 모든 걸 바꿔버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삼동 678-19번지가 거래가 되었습니다. 먼저 위치를 보시면 역삼역 도보 3분 거리, 대한민국 대표 업무지구인 테헤란로 이면 상업지에 위치한 4m, 4m 도로를 접한 코너 건물이었습니다. 매매가 219억 5천만원, 평당가 2억 1천만원, 토지 100평, 연면적 600평, 지하 2층부터 지상 9층인 건물이었습니다. 이 건물은 강남 한복판에서 단 1년 만에 40억이 넘는 시세 차익을 만든 사례예요. 처음 보면 그냥 평범한 이면 빌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숨어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수익률이 3% 정도 나왔고요. 건물 자체도 컨디션이 좋아서 수선 비용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던 점이에요. 이게 큰 장점이거든요. 보통 빌딩 투자하면서 사서 고쳐야지 리모델링 얼마 들겠지 계산하잖아요. 입지적인 강점도 아주 명확했어요. 주변에는 중대형 오피스 빌딩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어서 오피스 임차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게다가 인근에는 점심, 저녁, 회식까지 다 해결이 가능한 먹자 상권이 밀집해 있어서 매수자 입장에서는 직장인 유동 인구가 풍부하고 임차인 만족도가 높은 환경이기 때문에 이 점에서 매력적으로 작용을 했을 거예요. 테헤란로 이면 쪽은 주차가 워낙 빡빡하죠. 이 건물도 기계식 주차장이긴 했지만 면적 활용을 위해선 이 지역 대부분의 빌딩이 비슷한 구조로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단점이라기보다는 입지 특성상 감안해야 할 부분인 거죠. 그럼 여기서 궁금하죠. 아니 그래도 1년 만에 40억? 어떻게 그게 가능해? 그 배경이 참 재밌는데요. 이 빌딩이 매입된 시점이 24년 5월 바로 거래 절벽이라고 불리던 시기였습니다. 금리도 높고 투자 심리가 완전 얼어붙어서 매수세가 사라졌던 때예요. 그런데 이 투자자는 그때 과감하게 투자를 했죠. 남들이 무서워서 멈출 때 그 공포를 기회로 바꾼 거죠. 결국 낮은 가격에 매입을 했고 시장이 회복되자마자 단 1년 3개월 만에 무려 40억 원 이상의 차익을 냈습니다. 이번 사례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강남이라서 올랐다가 아닙니다. 진짜 포인트는 매입 타이밍이에요. 매도자분은 시기를 완벽하게 읽었고 깔끔하게 엑시트를 잘 하셨습니다. 매수자분도 마찬가지로 정말 잘 매입하셨다고 생각해요. 입지를 정확히 분석하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인 자산을 선택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시점에 좋은 가격으로 매입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례가 인상 깊었던 건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가 서로에게 좋은 결과를 만든 보기 드문 윈윈하는 거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례를 보면서 사고 싶었던 건물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기회는 무엇인지 그걸 먼저 보는 사람이 결국 한 발 앞서가게 됩니다. 건물 투자 복잡해 보이지만 제대로 시작하면 충분히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내용이 판단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